안녕하세요. 원장 정기준입니다. 한 주간 시장은 부진했습니다. 실제로 등락을 보였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진했다고 표현이 맞죠. 특히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흔들림이 컸어요. 장 초반에 많이 하락했고 장중에 낙폭을 만회하긴 했지만은 그런 하락들이 위협적이거든요. 지지권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불확실성, 어떤 특별한 악재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기대감이 꺾여 있는 상황에서 긴 음봉,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약간의 공포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특히 개인 투자자를 특정을 하지 않더라도 전문 투자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구간에서는 위험 관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어떤 특별한 악재가 존재를 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단기적으로 안 좋은 모습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지난주 투자 전략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난주 투자 전략에서 이번 주에 한 차례 정도 급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조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뚜렷하게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을 할 어떤 신호를 주지는 않고 있어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지금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에서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지지 라인, 그 기대하고 있는 지지 라인이 위협을 받을 때 실제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장 초반에 이 지지 라인이 크게 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가 매수세가 그것을 메워주긴 했죠. 이 저가 매수세는 실질적으로 지지권에 왔다, 매수해야지, 그것보다는 장중에 글로벌 주식시장 동향, 중국 증시, 일본 증시, 나스닥 선물 동반해서 동조화되는 흐름이거든요. 자, 오늘 개인이 그 역할에서 좀 수급 주체로 나서는 모습이었고, 기관은 오히려 매도세로 나왔던 분위기입니다. 역시 시장에서 어떤 반등의 빌미가 주어졌을 때 지금은 개인이 지지력을 만들어준다, 이런 점을 놓고 본다면 시장이 완전히 돌아서진 않았다. 왜냐하면은 그것의 주체가 외국인이었을 경우에 조금 더 시장이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주체가 개인이라는 점은 여전히 시장의 조정 가능성, 추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두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기대 심리가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지지를 일단은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 기대감을 무너뜨리는 음봉이 떨어져 버린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곧버스를 사겠죠. 그때부터 곧버스에 막 들어가겠죠. 그럼 그때 곧버스에 들어가고 했을 때 시장은 일순간에 좀 밀릴 수는 있어요. 이 지지를 이탈하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은 좀 낙폭을 크게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2800선을 한번 구경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털릴 시장이냐,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질 시장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단기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지지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시장은 오히려 3500선을 향해서 본격적인 랠리를 펼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어떤 변동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거나 그 변동에 동조하거나 동요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게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모르지만 어찌 되었거나 시장은 저점에서 지지를 보이고 본격적인 상승을 할 거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지금 위치에서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고, 투자자들이 고통 시간이 짧게 만드는 거, 한 번에 그냥 뭐 150포인트 빠져버리고 그 다음날부터 쭉쭉쭉쭉 양봉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가장 좋겠죠. 문제는 뭐 장중에는 중국의 유동성 긴축과 관련된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을 하고, 또 양적 완화 뉘앙스에 대해서 반등을 하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 자체가, 미국의 금리 상승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현재 이 조정파를 만들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죠. 자, 그것과 관련돼서는 환율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자, 환율 동향을 보면 오늘 환율은 쭉 뻗었다가 뭐 밀리긴 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환율도 어느 정도 좀 고점이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긴 하지만, 이러한 반등 흐름, 반등 추세 자체가 지금 꺾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시장이 무언가 뚜렷하게 호재가 될 법한 것을 찾아야지 전환점을 만들어서 갈 텐데, 전환점을 찾아서 만들어서 올라갈 텐데, 그 전환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줄줄줄 흘러내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로 놓고 본다면 환율이 일시적으로 좀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환율도 재차 좀 크게 정점을 찍을 수 있다. 환율이 정점을 찍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이 더 이어지게 된다면, 코스피로 다시 돌아올게요. 코스피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 자, 이렇게 어떤 위험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이 있던 아니면은 슬금슬금 흘러내리던 간에 2900선을 한번 이탈을 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은 언제부터 튀어오를 것이냐? 자, 저는 물론 이거는 예상입니다. 분위기들에 대한 예상입니다. 일단 가능성 측면에서 미국에서 돈을 추가적으로 풀게 되면은 당장은 환율,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당장은.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건 또 인플레를 만들 요인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당장은 미국에서 어떤 합의, 돈을 풀어대는 것에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한 개인들에 대한 재정 지출이 합의가 된다면 재난지원금 규모가 확정이 되고, 그런데 이게 그것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회복시키는 요인이 되지만은 추세적으로 돌릴 만한 어떤 본격적인 전환점이 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환점을 찾을 수 있는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기업이익 증가세입니다. 전반적인 기업이익 증가세.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지 되고, 아울러 올해 하반기 전망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 기대감이 올라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3월 중순부터는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3월 중순보다부터는 그게 올라온다면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좀 리스크 방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까지는요. 그러니까는 다음 주에는 오히려 시장이 좀 더 흔들리면은 적극적인 저가 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시장이 오히려 하락하지도 않았는데 회복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어. 그렇다고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면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확인이 필요해요. 시장이 뭔가 한번 뒤틀려 있다면 그것을 정리할 액션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연초 이후에 꼬여 있어요. 연초 이후에 꼬여 있는데 이게 한번 정리가 안 되고 다시 올라간다면 재차 조정 가능성으로 박스권만 길어지게 됩니다.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좀 지지를 이탈하는 모습이 오히려 다음 주 중 저가 매수해야지 된다는 적극적인 저가 매수 사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선을 2900선을 좀 보고 싶어요. 2900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도 좋겠다. 불안해하는 이유들,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유들은 뉴욕 증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건 명확합니다. 뉴욕 증시는 이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단기 지지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단기 지지력을 잃어서 한번 쭉 이탈한 상태이고, 그렇다면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에서는 역시 단기적으로는 V자 흐름을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뉴욕 증시, 특히 나스닥이 추세가 꺾이게 된다면 국내 주식시장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안해지는 건 맞죠. 그런데 비교할 게 되냐는 거죠.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오를 동안 그러면 중국을 비롯한 한국 주식시장이 올랐느냐? 그렇게 못 올라왔다는 거죠.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왔던 기간을 놓고 본다면 한국은 지금 코스피고요. 다시 나스닥으로 놓고 보면은 가팔기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상승폭이 월등히 높고 지금 밸류 측면에서 월등히 많이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미리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메리트를 따진다면은 한국 시장보다 당연히 뉴욕 증시, 나스닥이 메리트가 있었었죠. 그렇지만은 지금만 놓고 본다면 중국부터 한국 주식시장 특히 상당히 유리합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산업 회복 속도라든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유행을 만들고 있는 성장과 관련된 큰 종목들이 대세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면 아직 코스피는 많이 목이 마르다는 거고, 단기적으로 많이 좀 올라왔었고, 거기에 대한 휴식도, 피로도에 대한 휴식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러면 그 휴식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는 다시 매력을 찾아서 올라갈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점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항상 어떤 시장이 동요가 올라가면은 계속 갈 것 같고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요가 실제로 시장을 반대로 움직이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죠.
개인 투자자들이 한없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공포를 막 느끼는 시기에 전문 투자 집단에서는 저가 매수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에서의 투매 흐름이 나왔을 때 저가 매수를 치고 여기서 저점을 확인했다는 어떤 투자자들끼리의 무언의 관점이 일치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코스피 지수는 더 하락할 수 있고 뭐 나스닥도 일시적으로 반등했다가 또 흔들릴 수도 있는데, 특히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이걸로 인해서 하락세가 이달 중순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조정세가 나타나기보다는 본격적인 전환점을 찾아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본격적인 상승의 출발점이 다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특히 국내 주식시장에 이런 영향을 줬던, 조정 영향을 줬던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은 유가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곡물가격 상승, 인플레 가능성에 기인을 했어요.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합니다. 긴축을 우려하게 하죠. 아이러니한 건 긴축을 우려해야지 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은 재정을 더 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지 될 점은 과거에 유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시점에서 주가가 떨어졌냐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금리를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고 그런 시기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시장은 올라갔다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금리 인상 우려가 발생했을 때는 지금처럼 조정을 보여요. 그렇지만은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기에는 올라갔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동성으로 올랐다면 실적 장세를 반영을 한다는 거죠. 업적 장세를 반영을 한다는 거죠. 아직 업적 장세가 오지가 않았어요. 업적 장세 때 시장은 가장 가파르게 오릅니다. 근데 그 업적 장세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업적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시장에 반영을 될 겁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1분기에 좋았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추적을 해야지 되고, 지금 이 미국 국채 관련된 부분의 악재로 인해서 하락한 좋은 종목들을 좀 찾아봐야지 될 시기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어떤 종목들이 좋을까 찾다가, 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좀 주목을 해보게 되었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런 동요가 나타나는 거는 나스닥 시장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라는 어마어마한 성장, 글로벌 주식시장의 성장 산업을 대표하는 종목 테슬라, 거기에 주 재료인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하고 동조화되는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나타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2차 전지 산업 자체를 볼 거고, 그리고 특징적으로 한국의 업체들에 대해서 주목을 한다면 악재가 나와서 오히려 부진했던, 악재 때문에 좀 더 부진했던 삼성 SDI보다 SK이노베이션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좀 소송에서 결과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빠져준다면 22만 5천 원 이전에라도
저가 매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시장이 계속 이렇게 지루하고 지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지쳐요. 그렇지만 그동안 제 투자 전략 들으시면서 무리하지 않으셨다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두고서 계속해서 저가 매수만 노려보고 계셨다면은, 다음 주에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한 차례 크게 온다면 상당한 기대로 기분 좋게 저가 매수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 조정을 끝으로 다다음 주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시장이 오를 길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투자 전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시장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투자 전략에서 길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음 주에 혹시라도 중간에 시장이 어떤 급락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예상이란 건 항상 틀릴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에서 그냥 지지를 받고 크게 양봉이 나와서 뭔가의 변화가 감지가 되면 살까 팔까, 이슈 종목 살까 팔까를 하지 않고 그냥 시장 분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